필요 없는 인력 10,000명을 더 채용해달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소 1만 명의 인원을 더 채용하라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조합원 17,500명이 정년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노조가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인력의 충원이 없으면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영진은 필요 인력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만 하기에 우리는 정규직 1만 명 충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반면 사측은 말합니다. 친환경차의 생산이 확대되면 엔진과 변속기 등의 복잡한 부품이 전기 배터리 등 모듈화가 쉬운 부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추가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고 노조 측이 언급한 퇴직 인원은 정년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이기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쟁사들은 적극적인 신모델 출시 및 전기차 개발 등 새로운 시대를 숨가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해외 시장에서는 SUV 모델 부재로 국내에서는 판매 부족으로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현대차의 앞날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노조가 1만 명을 더 채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차의 조합원 17,500명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생산 증가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7,000명 정도의 인력이 불필요하다고 예상하며 노조는 5,000명 정도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17,500명 중 7,500명을 제외한 1만 명은 충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언급한 17,500명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원, 영업사원 등 모든 직군이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 퇴직자 중에서 생산직의 감소는 약 1만 명 수준이기에 노조의 주장은 퇴직하는 생산직 인력만큼 모두 새로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윤여천 현대차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이 주장한 정규직 1만 명 채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변속기, 연료 및 배기 시스템 등이 없기에 그와 관련된 공정의 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자동차의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현재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에 달하는 부품들이 전기차에서는 약 1만 5천 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7%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쟁사 미국의 GM은 14,70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인데 작년 2.5%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현대차는 이제 1만 명을 더 채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근간을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법,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노조입니까?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 복지입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정당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민영기업의 본 모습입니다. 노조는 1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경우에 가능한 일이지 민간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차 주주 중에는 44.62%가 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 왜 한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까? 노조분들도 경영에 참여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에 따라 투표를 해서
사내 이사를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이야기하는 고통받는 청년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현대차 노조가 이 사회와 청년들을 걱정했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냥 회사 돈 많이 버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 주식은 없지만 주주의 권리는 누리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조가 아무리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만약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냈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대차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보면 2014년 8월 1일 24만 7천원으로 최고가, 작년 11월 23일 92,5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13만원 정도입니다. 2014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날 상황인데요. 지난 5년 동안 현대차 노조의 연봉도 반토막이 났습니까? 주주들이 기업의 초과 수익의 성과를 누리는 것은 이처럼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업 경영에 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책임은 전혀 없고 권한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16년과 작년을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순이익은 약 30%가 안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현대차의 상황은 경영 위기로 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익은 나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성장이 꺾인 게 매우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처음으로 400만 대에 돌파한 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 9년은 주춤했었지만 2011년에는 46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당시 도요타는 리콜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대차가 곧 도요타를 추월할 거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생산량은 마치 되돌이표처럼 다시 4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생산국 5위였지만 2017년은 인도에 밀려 6위, 2018년은 멕시코에도 밀려 7위입니다. 자동차 생산량 10대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한국뿐입니다. 중국 베이징 현대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지난해 생산 대수가 약 80만 대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중국에서 총 181만 대 생산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공장 가동률이 겨우 44.5%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특히 상용차를 생산하는 수천 현대의 가동률은 불과 10%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사드 보복이 절정에 달했던 2017년보다 더 악화된 수치입니다. 당시에도 현대차는 약 83만 대를 생산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판매량 역시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2017년 1분기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1분기 판매량은 13만 2,678대로 작년 동기보다 18.4% 감소했으며 자본 잠식 상태인 스촨현대는 1,210대를 팔아 2012년 법인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기에 결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차는 궁여지책으로 중국에서 운영 중인 5개의 공장 중 연간 30만 대 생산이 가능한 베이징 1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상공장의 생산량 역시 크게 줄였습니다. GM의 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진 게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위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먼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일입니다. 해외에서 경쟁 기업들과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같은 편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와 협력업체가 받는 피해는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던 귀족 노조가 이제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현대차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는 점점 엄격해질 것이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할 것입니다. 2017년 약 100만 대였지만 2030년에는 2천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전 세계 완성차의 판매량이 약 1억 대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신차 5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인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의 수주액의 증가가 이와 같은 경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경쟁사에 비해 전기차 시장 진출이 늦은 상황이라 향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장은 평균 14.7시간에 한 대의 차를 완성하는데 한국 공장은 평균 26.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9,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폴크스바겐 모두 8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대차 근로자들의 수당을 더 올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법을 어떻게 적용하길래 연봉이 1억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도요타는 고사하고 인도와 멕시코마저 우리를 머리 따돌리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퇴직으로 해마다 조합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직 신규 채용을 압박하는 노조는 부디 국가 경제와 주변 협력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파업을 하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